한국적은 죽어도 안 해준다. 대사관에 내 결혼 신고도 안 해준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한국에 가정이 있는 남자들 아닌가요? 대표님 예. 활동하신 거 보니까 예. 코피노만 돕는 게 아니고 예. 필리핀의 빈민층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들이죠. 그 빈민가에도 있고 뭐 네. 코피노 주 대상들이 잘 사는 동네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뭐 한국에서 제가 알던 스님이 있는데 네. 그 스님이 빈민들 급식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를 같이 기획해가지고 네. 초창기에 뭐 좀 맡아서 해드리고. 그 코피노들 위해서 예. 하셨던 일들은 인지 양육비 소송. 그리고 한국 국적 네. 만드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향일보에 기사를 내서 공론화 시켜서 어느 정도 해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애기 엄마들 대부분 교육 수준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졸도 많고 중졸도 많고 직업 자활교육 이쪽도 진행해봤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긴급 구호 활동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이란 네. 클래스 네. 지원해줬고요. 선생님 이거를 8년 정도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도와오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인 기준은 오지라고 봐야 돼요. 마스바테라는 섬인데 거기 섬에 한국 애들이 버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요. 예. 어머니가 정신분열이에요. 그게 맨발로 다닌다 그러더라고. 한국 애들인데 10년째 버려져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뭐 먹고 산 거예요? 한국 국적만 있는 애들이에요. 한 명은 10살에 오자마자 민다나오 그 빵 만드는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밥만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중학교 1, 2학년 다니다 중퇴하고, 하나는 중학교 올라갈 나이인데 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아니 누가 애들을 버린 거예요? 애하고? 그 어머니가 정신분열이라도 원래는 네. 멀쩡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네. 대학도 나오고 이제 종교교육 받고 엘리트신데 네. 모 종교단체 국제결혼 주선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필리핀 사람인데. 예, 그렇죠. 한국 분이랑 살다가 3명 놓은 상태에서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근데 뭐 정신분열이야 왜 왔는지는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완전 정신분열 상태였어요. 그때도 사는 동안 필리핀을 가겠다고 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실갱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라 그랬는데 애들이랑 어머니를 세부 옆에 있는 섬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인가 오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고.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버리고 간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 거기 뭐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도 삶에 의욕이 없었는지 노숙자가 됐는데 어쨌든지 그 섬에서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네네. 한국말을 원래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큰애랑 작은 마스바 때는 한국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체가 없거든요. 큰애는 한국말 싹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따갈로그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원주에 아는 필리핀 친구가 얘들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도 돈이 딸리니까 내 돈으로 다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같이 도와주자 합쳐서 후원을 좀 받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 엄마랑 애기랑 일단은 세부로 다 불러 모았어요. 세부로 배 타고 왔죠. 근데 이제 완전히 빼싹 말랐었죠. 끼니를 제대로 못하니까. 세부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해서 마닐라로 불러 올렸어요. 그 와중에 거기 사는 필리핀 사람이 주거 지원을 해줬어요. 아주 싼 호텔에서 살 수 있게 밥값도 내주고 처음에 일주일 정도 호텔에 살다가 걔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란 증거도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대사관 가서는 뭐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1년 동안 이제 영사면담 해가지고 필리핀 이민국을 압박을 해달라 이런 편지도 받아서 저희 직원도 이민국을 뭐 한 10번 이상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막내 여자애 1년 지나서 먼저 해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도 그 타이밍에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경향일보 이보라 기자가 그 공론화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또 공론화가 좀 돼야지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기사 나오자마자 물론 그 전에도 뭐 열심히 하셨겠죠. 사회복지시청에 계신 분들이 잘 돼가지고 지금
가수 인순이 씨가 하는 그 대안학교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중도기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네. 아, 거기 들어가 있나요, 막내가? 예. 그러면은 거기서 둘째하고 첫째는 둘째는 네. 그 이후에 사기도 한 번 당했어요. 그쪽에서 나쁜 사람이 애들을 꼬드겨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분이 쉽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한참 스톱이 돼 있었어요. 아, 저도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결국 몇 년 걸려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일부러 막내를 먼저 보낸 게 애가 먼저 와야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고서는 엄마를 나중에 이제 보냈죠. 엄마는 정신병 치료 받고 있고요. 네. 주택 해가지고 네, 같이 네. 살고 있어요. 아, 여기 둘째가 사기 당하고 나서 네네. 해결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네네. 특성화 고등학교 네네. 거기서 기술 배우고 있어요. 아, 첫째는 근데 마음이 좀 아픈 애인데 첫째는 남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 국적을 일단 해주고 내 여권까지 네. 해줬으니까 여권은 어떤 목사님이 네. 책 팔아서 쓴 인쇄를 전액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예. 그러면은 엄마하고 예. 두 자녀는 한국에 와 있고 예. 한 아이는 계속 남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표님 말고도 우리 한국의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대표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은 또 무슨 일을 하나요? 현지에 이제 계속 상주하는 단체들은 보통 보면 유치원 같은 건물을 좀 해놓고서는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 학교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네. 고아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안 했던 이유가 거기도 고아원 들어갈 경우가 좀 희박해요. 대표님도 필리핀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가족에 대한 그게 강해서 네. 웬만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기 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근데 갈 경우가 딱 한 명은 있어가지고 한번 보내드린 적은 있어요. 아, 네. 거기도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한국의 큰 사회복지단체에서 지부로 아, 운영하는 데인데 네. 거기는 이제 방과 후 학교식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장학금 쪽으로 필리핀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인데 코피노 아이들이 필리핀 안에서 네. 필리핀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 필리핀 내에서 성공을 해야지 네. 한국이랑 가교 역할이 된다. 근데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분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네. 그 교육 쪽은 저는 좋아요. 네. 센터나 방과 후 학교나 센터나 고아원을 하는 경우에 단점이 예전에 MBC에서 뭐 코피노 마을이 있다고 막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 코피노 마을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중에 밀도가 높은 지역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떠한 작은 센터 하나를 져서 네. 거기로 코피노 애들이 몰려들게 하는 거는 매일 네. 방과 후 학교식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닐라만 해도 서울만 한데 이거 어디다가 질 거예요 그럼 애들이 교통비도 많이 들고 뭐 교통체증이 세계 1인데 네.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연락이 많이 오니까 취지에 맞는 단체는 애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인지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단체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인지양육비 소송을 하는 동시에 부자관계가 깨진대요. 이미 깨져 있는데 또 이제 네. 비난을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뭐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기본적 권리라는 게 저는 일단 인지 판결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이 친구들 권리 찾는 첫 번째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필리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빈민층에서 어려운 사람들 상대하시다 보면 예. 험한 일도 좀 많이 겪으셨겠어요? 제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TV에서 보면은 목숨이 위험하다거나 막 이런 일을 당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목숨이 위험한 일은 없었고요. 네네. 소나무 앞에 서 있다가 떨어지는 코코넛에 한번 맞을 뻔했었어요. 네. 정말 동남아에서 맞아서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높은 나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까서 먹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총기 소유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무섭거나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근데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저도 필리핀 치안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네.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상대방 알아봐요. 이 사람 현지화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다가 어떤 분이 이 마을에 들어가도 되냐 그래서 제 기준으로 상관없다 그랬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죠. 네. 필리핀에서 거의 10년을 사셨는데
거기 살다 보면은 거기가 고향 같고 여기가 그렇죠. 한 번씩 들르는 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되고 걸려서 1년 동안 못 들어가셨는데 예. 굉장히 그리우시겠어요. 예, 좀 뭐 생각 많이 나죠. 코피노가 되는 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똑같아요. 네. 생기는 것도 보면 국제 결혼을 하고서는 아이가 생겼는데 필리핀에만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한국, 필리핀 양국에 다 혼인 신고를 네. 한 경우, 네. 필리핀에서만 혼인 신고를 한 경우는 좀 살아보고 괜찮으면 한국에도 혼인 신고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좀 비양심적이라고 봐요. 내 아내가 필리핀 사람이 됐건 네. 유럽 사람이 됐건 네. 당연히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분들이죠. 유학을 왔거나 네. 사업을 하시거나 관광을 하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와 계시거나 연애를 해서 만나서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살다가 출산 후 연락 끊어버리는 경우, 소수는 성매매하다가 피임이 안 된 경우도 있죠. 결국은 아빠가 책임지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주거나 그러면은 문제라고 할 거는 없는데 그 이후에 책임지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네.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기 아빠가 책임지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의식이 좀 깨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와서 네. 남편이랑 문제가 없는데 네. 남편이 한국 국적은 죽어도 안 해준다. 대사관에 내 결혼 신고도 안 해준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한국에 가정이 있는 남자들 아닌가요? 이제 있으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리핀 혼인 신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혼인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